상법의 방대한 양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보려고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제1장 탄생, 상인의 자격, 상법 총칙이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장에 좌판을 깔아요. 떡볶이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이 사람, 바로 당연 상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장사, 상행위를 시작한 순간 법은 그를 상인으로 보겠죠. 반면 농사를 짓거나 광물을 캐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규모가 커져서 회사 형태를 갖추면 법은 너도 상인해라 하고 딱지를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의제상인. 상인이 되면 무기가 필요하죠. 자신의 이름을 알릴 간판, 즉 상호를 짓습니다. 등기소에 이 상호를 등기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요. 남들이 함부로 못쓰게 막을 수 있죠. 이게 상호 전용권입니다. 혼자 일하기 벅차니까 분신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지배인입니다.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고요. 사장님, 영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나의 아바타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권한도 안 줬는데 명함에 지점장 이렇게 파고 다니는 직원, 이건 표현 지배인이죠. 이걸 방치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사장님이 다 물어내야 합니다. 상법은 겉모습, 외관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니까요. 제2장 룰, 상인이 된 주인공 이제 거래를 시작해요. 상법의 세계에서 시간은 민법보다 2배 빠르게 흐르네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을 기다려주지만 이건 민법에서죠. 장사 미천으로 빌려준 돈은 5년이면 사라집니다. 상사시효. 장부는 빨리빨리 정리해야 돈이 도니까요. 이자 약속을 안 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상인의 돈은 숨만 쉬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무조건 연 6%의 법정 이자를 받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돈을 안 갚나요? 그럼 그 거래처 물건 중 내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움켜주세요. 그게 시계든 노트북이든 상관없죠. 돈 줄 때까지 못 돌려줘 하면서 버티는 힘, 상사 유치권입니다. 민법보다 훨씬 강력한 상인만을 위한 특권이죠. 제3장 진화, 법인의 탄생. 떡볶이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주인공은 더 큰 자본과 시스템이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거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회사를 만드는 창조주들을 발기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모여서 거인의 DNA가 담긴 설계도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정관이죠. 회사의 이름, 목적, 주식 수를 여기에 적습니다. 거인을 깨우려면 피가 필요하겠죠. 그 피가 바로 자본금.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걷고 이게 돈을 걷는 걸 주금 납입이라고 해요. 은행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설립 등기 마치는 그 순간 비로소 법 인격이라는 생명이 부여됩니다. 이제 사장님 개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법적인 인격체, 주식회사가 탄생한 거예요. 제4장 성장. 태어난 거인, 회사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들이 필요해요. 먼저 거인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겠죠. 이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이곳은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이사를 뽑고 배당 을 결정하죠. 하지만 주인들은 바쁩니다. 매일 회사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경영 전문가인 두뇌를 고용하죠. 그들이 모인 곳이 이사회입니다. 공장을 지을까 땅을 팔까 모든 판단은 이 이사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의 명령을 받아 손발처럼 움직이고 외부 사람을 만나는 얼굴이 필요하다 했죠. 그게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도장을 찍는 권한은 오직 그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뇌와 손발이 딴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면역 체계를 둡니다. 이사들이 횡령을 안 하는지 장부는 맞는지 이걸 감시합니다. 이 삼권 분립의 시스템으로 거인은 성장을 하게 되겠죠. 제5장 위기. 회사가 급성장합니다. 돈이 더 필요해졌어요. 거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첫 번째 방법, 주인들에게 손을 벌려요. 신주 발행, 유상증자죠. 주식을 새로 찍어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자본금을 수혈받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남의 돈을 빌립니다. 그냥 빌리면 재미없으니까 사채를 발행합니다. 여기엔 상품만의 마법이 걸려 있어요. 돈 빌려주세요 대신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전환사채고요. 돈 빌려주세요 대신 나중에 우리 주식 살 수 있는 할인 쿠폰 드릴게요.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이 화려한 금융 기법들을 통해 거인은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며 몸집을 불려나가겠죠. 제6장 격변. 거인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쟁자를 잡아먹거나 몸을 쪼갤 시간입니다. 다른 회사를 꿀꺽 삼키는 거 흡수합병입니다. 흡수합병. 먹힌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산되고 그 회사의 직원과 빚까지 모두 거인의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포괄승계죠. 반대로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쪼개기도 해요. 분할인데요. 알짜 사업부만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들기도 하죠. 이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존 주주들은 왜 알맹이를 빼돌리냐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다면 상법은 그들에게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줍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난 이 합병 반댈세.
내 주식 돈으로 바꿔줄 테니 날 보내줘. 거인은 이들의 주식을 돈으로 사주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를 완성합니다. 제7장 도구. 이 거대한 거래를 지탱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음과 수표입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종이 쪼가리에 신용을 담아 거래하는 거죠. 이 종이는 돌고 돕니다. 배서라고 하죠. 만약 부도가 나면 마지막에 종이를 가진 사람은 자기 앞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구권이에요. 소구권. 자본주의의 폭탄 돌리기 게임이죠. 또 하나는 보험입니다. 거인도 병들고 다칠 수 있잖아요. 화재, 침몰, 배상 책임. 이 위험을 대비해 보험을 듭니다. 단 상법은 엄격합니다. 보험 들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사고가 터져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상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